세 번째 시간 연말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흐름부터 먼저 파악 한번 해볼게요. 근로소득의 흐름. 어이구야. 맞죠?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공부했던 거예요. 근로소득에서 이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나면 총 급여액이 납니다. 이 총 급여액이 우리 흔히 말하는 스타트점이에요. 스타트. 이 스타트를 총 급여액에서 시작 이렇게 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시작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요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요거 하나 좀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있죠. 한도가 2천만 원. 맞죠?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항상 헷갈립니다. 한도가 2천만 원까지로 이제 제한. 예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총 급여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 공제도 계속 올라가는 형식이었는데 그 총 급여액이 계속 올라가도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다가 2천만 원에서 스톱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 여기 이제 법이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무제한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고 요거 꼭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근로소득 공제. 공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바가지. 바가지로 이제 소득을 총 급여액을 막 퍼내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얘 무조건 해줘요. 무조건 해줘서 저도 이거 암기 안 합니다. 율이 뭐 몇 단계 있고 그 율의 몇 퍼센트를 해준다 이런 거 안 외웁니다. 안 외우는데 입만만 좀 외웠으면 좋겠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 공제를 하는데 종합소득 공제 몇 가지? 4가지. 발음 잘해야 되죠. 4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인적 공제. 두 번째가 연금보험료. 우리 국민연금 있죠? 세 번째가 특별소득 공제. 특별소득 공제가 뭐냐면 필기 안 하시는 게 낫겠다. 맞죠? 점점 복잡해지는데. 특별소득 공제가 뭐냐면 건장보주. 그냥 흘러들으세요. 건이 뭘까요? 건강보험. 장은 장기요양보험료. 고는 고용보험. 주는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4가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 그 밖의 공제를 해줍니다. 그 밖의 공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밖의 공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연말정산에 관련된 거죠. 맞죠?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얘도 공제니까 바가지로 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얘 퍼내는 거 하고 얘 퍼내고 나면 4가지 퍼내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얘를 과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나오고 거기에 세율 몇 단계? 8단계를 곱하게 되는 거죠. 8단계 초과 누진세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시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거고 시험에는 세율이 몇 단계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8단계. 그런데 과거에 시험이 나왔을 때는 7단계였어요. 그전에는 6단계.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이제 세율이 바뀌니까 지금은 8단계. 그리고 단일 세율이 아니라 초과 누진 세율. 이게 혹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전기요금 생각하면 누진세 이렇게 많이 기억나죠? 초과 누진 세율 8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곱하고 나오면 세금이 뻥 하고 산출됩니다. 세금이 뻥 하고 세액이 뽕 하고 산출됩니다. 세액이 뽕 하고 산출됩니다. 산출세액. 알겠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은 거의 볼 게 없고요. 세액 공제가 정말 많죠. 세액 공제는 너무 많아요. 이게 연말정산의 핵심이에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종합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이 2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연금저축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들어보신 적 있죠? 기부금 세액 공제. 근데 우리가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말정산 서식에 보시면 이 왼쪽이 거의 다 이제 소득 공제, 오른쪽이 거의 다 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금이 뭐가 된다?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면 가산세가 붙고요. 가산세가 붙고 나면 드디어 총결정세. 이게 내 세금입니다. 이게 내 세금이에요. 내 세금.
내가 올해 부담한 세금이 총 결정세액이 내가 올해 부담한 세액입니다. 총 결정세액. 거기서 기납부세, 내가 이미 낸 것이 있다라면 기납부세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천징수, 중간예납, 수시부과. 저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납부세. 우리 기납부세액을 회계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얘가 삼납세금 이렇게 배우셨죠? 삼납세금.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면 자진납부세액이 떨어집니다. 머릿속에 다 넣으셨죠 벌써?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프로그램 잠깐 볼게요. 제가 제가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는 우리가 그냥 한번 해봤던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 원천 징수를 클릭하시고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여기 보면 그 사원 등록 우리가 처음 했고요. 맞죠? 그 다음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행위 상한 신고서 했잖아요. 맞죠?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다 배우진 않아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전 회사 가서 원천 징수 영수증 끊어오세요 할 때 이렇게 요걸로 이제 출력해서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연마입니다. 연마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보면 요거 빼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부속서류 작성하는 건데 요건 또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랑 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죠? 맞죠? 이렇게 보고 제가 여기 한번 불러올게요. 코드를 전체 사원 해서 한번 불러오고 자,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바가 없죠, 맞죠? 처음에 바가 없어도 저도 당황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같은 거 하나 클릭하고 휠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바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바가 생겼죠? 바가 생기고 총 급여액 몇 번이죠? 21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 서식지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만 쑥쑥 따라갈 때 올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총 급여액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근로소득 공제 여기 있죠? 그 다음 근로소득 금액 여기 있죠? 맞죠? 그 다음 뭐예요? 종합소득 공제죠. 여기 세로로 된 글자 보이십니까? 종합소득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종합소득 공제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 얘가 뭐냐면 인적 공제. 지금 연말정산 한번 해보셨던 분은 이 서식지가 조금 눈에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제가 연금보험료 공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맞죠? 자, 그냥 내려올게요. 그 다음 특별소득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 다음 주택자금 공제. 이렇게 나오죠. 맞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험료가 33번이 요 두 개의 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험료가. 특별소득 공제 다음에 그 다음 그 밖의 소득 공제. 그 밖에 세로로 되어 있죠. 맞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맞죠? 요거. 나머지는 좀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금이 과세 표준이 떨어집니다. 그게 오른쪽 제일 위에 나오죠. 맞죠? 여기에 곱하기 세율, 초과 누진 세율 요 글자가 없습니다. 요 글자가 없고 그리고 나면 세액이 산출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빼기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빼는데 세액 감면은 여러분들 거의 볼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면 세액 공제 보면 아까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맞죠?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이 약간 소득공제 쪽이고 이쪽이 약간 세액공제 쪽이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조금 기억하면 왼쪽은 소득공제, 오른쪽은 세액공제. 그러니까 내가 기부금을 넣었는데 이쪽에서 넣었어. 이 기부금 없어졌어요. 여기 있는 기부금은 없어진 거고요. 오른쪽에 넣으면 이거는 세액공제였구나.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장성 보험 내가 여기 넣었어. 이거 오른쪽이네. 세액공제. 왼쪽에 넣었어. 소득공제. 이해가죠? 신용카드 왼쪽에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세금이 뭐가 된다? 결정이 된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일 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번호 한번 보세요.
여기 원래 번호가 1, 2, 3, 4, 5, 6, 7, 8이 회사의 인적상이에요. 회사 인적상. 제가 인쇄를 한번 볼게요. 인쇄 화면이 활성화가 안 돼 있네요. 인쇄 딱 누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지금 연구기업에 대한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사항하고. 근데 이제 9, 10, 11, 12, 13, 14, 15, 16, 16, 16, 16 보셨습니까? 16 봤죠? 17번이 없어요. 저도 17번의 행방을 찾고 싶어요. 17번 없고, 그 다음 18번이 전부 다 비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18, 18, 욕하는 거 같네? 18 하다가 비과세, 걔 20번 딱 떨어졌죠? 자, 20번이 딱 떨어졌죠? 봤습니까? 21번 어디 있을까요? 더 내려, 21번 어디 있죠?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1번 됐잖아요. 그 다음 여기 원래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72번이에요. 기납부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보면 요거랑 똑같은 흐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봤고요. 흐름만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실기 계속 만지다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종합소득공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나오죠. 종합소득공제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종합소득공제 바가지로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인적공제. 우리 공부 다 했죠? 인적공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 하나 있었죠. 요거 부녀자 숫자 몇 천만 원? 3천만 원. 요거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학습했던 부분이니까 필수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부양가족 범위에 대한 판정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죠?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다 하면 12월 31일 날 결혼한 상태로 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결혼한 애를 낳아서 뭐 자녀 세액 공제나 뭐 이런 거 받고 싶다. 그럼 애를 빨리 12월 31일까지 낳아야 돼요. 이해가죠? 낳아서 빨리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동사무소 뛰어서 이것까지 잘 모르시는가? 애 낳으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출생신고할 때 이제 그때 돼서 내가 이제 부모가 됐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출생신고할 때 그 병원에서 무슨 확인증을 끊어줘요. 뭐 태어났다라는 확인증 들고 동사무소로 가서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문 닫기 전에 가야 되겠죠. 그냥 거짓말이고 조금 날짜 지나서 가도 아마 10월 31일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생일이 다르신 분도 좀 꽤 있었죠.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사망하고 장애치유. 나머지는 12월 31일이고 사망일은 전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사망일 전일은 살아있다라는, 살아계시다. 알겠죠? 살아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보니까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 장애 치유일 전일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 장애인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으로 보면 장애인 공제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200만 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인적 공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만약에 경로자라면 경로자 공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공제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우리 문제는 몇 년도 기준이냐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시험에 친단 말이에요. 가끔씩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9년 사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이때는 2020년 사망만이 있는 것으로 아니지. 얘도 안 되네. 맞죠? 2021년 사망한 그것도 1월 1일 사망은 안 되겠죠. 1월 1일 사망은 나온 적이 없고요. 1월 2일부터의 사망이 가능한 겁니다. 전일자 기준으로 본다. 여기 예외 두 개입니다. 예외 두 개.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는 유리하게. 부양가족 공제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는 기억 꼭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서서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던지기 수업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미래에 공부할 거를 미리 좀 던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강속구를 탁 던지면 슉슉 피해도 되는데 지금은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건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잡아야 돼요. 이건 안 중요해요. 책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적었을 뿐이에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공적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 다음 또 알려져 있는 공무원연금. 그 다음 군인연금. 그 다음 학교에서 받는 거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우체국이에요. 그냥 우체국인데 약간 별정우체국이라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하죠? 우체국 지점의 느낌? 우체국 지점의 느낌. 그냥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우체국이에요. 그냥 우체국. 거기서 받는 거. 연금을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국민연금밖에 안 나요. 그리고 사실상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 칠 때. 왜 안 되냐면 불러오기 형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할 때, 시험 칠 때,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한 칸당 뭐 1점 정도 줘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쪽이, 지금 보면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돼요. 이해가죠? 지금 금방 했던 게 이제 국민연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흐름 아시겠죠? 우리 그 맵을 보고 여정을 걷는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노란색의 의미가 뭐냐면 더블 클릭이거든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따닥 이렇게 해도 입력이 안 돼요. 근데 과거의 시험에는 여기 입력이 가능하게 좀 비어져 있었거든요. 지역 가입자들은 이렇게 입력해라고. 이해가시죠? 근데 시험 칠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시험은 여기 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 보이십니까? 이것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입력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34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구간은 불러오기예요. 어디에 넣은 거? 급여에 넣은 거. 급여 자료에 넣은 것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 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현재 위치 여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보통 저기 어디 쇼핑하러 가면 현재 위치 어디지? 라고 찾죠. 자, 현재 위치. 아, 근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고, 국민연금 냈던 내 돈 있죠. 내가 냈던 돈의 전액 다 여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더 조금 살짝 이야기해 주면 개인 부담금 부분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회사가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회사 부분은 회사가 필요 경비로 쓰겠죠. 맞죠? 경비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금방 국민연금 했고요. 국민연금에서 공적연금 이렇게 보이시죠? 맞죠? 화면 보이시네? 이렇게 여기 했어요. 여기에. 그 다음 지금 여기 넘어왔는데 여기 33번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아까 장을 요거를 동그라미 했네요. 얘가 아니고 장은 여기 건강보험을 입력하면 제가 이렇게 장이 숨어져 있네요. 맞죠? 따닥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험은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여기 고용보험. 여기도 프로그램이, 즉, 다시, 급여 입력했던 자료를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장. 아시겠죠? 요거는, 보험료 특별히 해준다. 이 단어도 있고요. 특별소득공제도 있고, 특별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는
건장고, 그 다음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요거는 우리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고, 건장고주고, 특별세액공제는 보의교기. 살짝 한번 가볼게요. 보도가가 뭘까요? 보장성 보험. 의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는 교육비 세액공제. 기는 기부금 세액공제. 뭐 이런 겁니다. 보의교기.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요 단어랑 특별 세액공제가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용자 대납도 마찬가지.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가끔씩 회사에 가면 4대 보험 회사가 부담해줄게.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너 월급 200으로 하고 4대 보험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럼 그 4대 보험은 회사가 대납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랬다 하더라도 직원이 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월급이 200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한 240 정도 되는 거죠. 40만 원을 회사가 부담해준다 이렇게 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고 실무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대신 납부해줘도 직원이 낸 것으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 그 다음 주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인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 들어보셨죠? 청약, 뭐 할 때, 아파트를 청약할 때, 그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의 몇 퍼센트를 소득공제해주겠다? 40%를 소득공제해주겠다. 이게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내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가 여기 수업을 하고 있죠. 맞죠? 강사가 수업하고 있는데, 요 끝에 계신 분이 공부 안 하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시선을 계속 쳐다봤지. 이분이 왜 수업 집중 안 하고 왜 계속 지금 클릭하고 있지? 얼굴 표정이 대박 밝아요. 막 웃고 지금 이미 얼굴에 행복이 막 번졌어요. 뭐였냐면 이분이 청약저축이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당첨이 된 거야. 이해가시죠? 그 다음날 이분이 양손 무겁게 많은 먹을 거를 사와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당에 섰죠. 이래 대해서 이번에 청약저축 당첨되어서 3천만 원에 팔았다. 3천만 원에 팔았다 하니까 분위기 어떻죠? 다 청약저축 가입하는 거죠. 저도 혹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약저축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할 때마다 떨어져요. 이게 로또 복권이라 하더라고요. 당첨되면 로또라고요. 그만큼 당첨되기가 거의 어렵고 그 다음 이제 돈을 10만 원씩 일단 넣고 있습니다. 넣다가 중간에 뭔가 좀 하면 깨고 다시 10만 원 넣고 깨고 몇 번이나 깼어요. 몇 번이나 깨가지고 일단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공제가 된다.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40만 원 소득공제 된다 이 말입니다. 단 40%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청약저축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 아시고 그거를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얘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현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주택자금에 관련된 건데 청약저축은 그 밖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도 주택자금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청약저축은 특별소득공제가 아니에요. 그 밖에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주택마다는 저축공제. 이해가시죠? 책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순서로 나눴는데 실제적으로 청약저축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요 세 개 똑같은 내용인데 뭐 연도가 다른다든지 그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요 청약저축 부분은 특별소득공제가 아니라 그 밖에 소득공제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소득공제이다라는 그런 시험이 안 나오고 시험에는 네 금액 넣어라 이겁니다. 이거 100만 원 넣어라. 근데 넣을 수가 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 보시면 딴 데 넣으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연금저축 등 누르고 여기 청약저축이 나오죠, 맞죠? 청약저축을 클릭한 상태에서 제 마음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납입금액을 100만 원 이렇게 딱 넣으면 연말정산 입력 여기 칸에 딱 가보면 100만 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100만 원에 아까 몇 퍼센트 해준다고요? 그냥 40% 이런 거 단어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시험은 요 100만 원을 넣을 줄 아느냐.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쉬워요. 생각 외로 쉬워요.
수업은 제가 40%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40%가 안 나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요즘 어떤 시대인데 맞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내용은 그거예요. 그 대신 내가 넣을지 안 넣을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게 뭐냐면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주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택이 있으신 분은 청약저축 소득공제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넘으면 안 해주겠다. 근데 시험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줘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7천만 원 이런 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믿지 말고 청약저축에 대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해당이 되면 내가 입력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제 머리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7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청약저축을 이렇게 조회해서 들어가서 그다음 그 금액을 보고 이렇게 씁니다. 시험에는 보통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라고요? 어디에 입력을 하느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실기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부담 갖지 말고. 주택임자 차익금 원리금 상환에. 이 시뻘겋게 적어놨나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얘가 뭔지는 아시죠? 주택. 상가와 주택 차이는 아시죠? 상가는 이제 회사 뭐 그런 목적이고 주택은 거주, 살 목적이고 임차는 뭐예요? 주택을 뭐 한 거죠? 빌린 거죠. 빌린 거. 주택을 빌린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얘를? 우리가 이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들어간다는 말. 이 주택 네 거가 아니가 이럴 때 우리는 내 거 아니다. 나는 뭘로 들어왔다? 전세로 들어왔다. 보통 이런 이야기죠.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 자금을 뭐 한 거다? 빌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우리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가는 뭐 돈이 15억씩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평생 가도 못 벌 돈이 그래서 내가 뭘로 들어간다? 전세로 들어간다. 이 전세 자금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야 돼? 빌려야 돼. 여기까지예요. 전세 자금 빌린 거예요. 아시겠죠? 원은 뭐예요? 원금입니다. 원금. 미금은 뭘까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거치식 상환이라는 게 있고 비거치 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치 상환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어. 그러면 한 1, 2년은 이자만 계속 내다가 그 다음 해부터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는 것이 거치식 상환이고요. 비거치 상환은 뭐냐면 빌리자마자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건데 요즘 요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거의 비거치 상환이에요. 왜 비거치 상환이냐면 사람들이 계속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원금 상환하려는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국민들의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없애버렸어요. 이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바보같이 이거였는데 나라가 이걸 하면 이율을 싸게 해준다는 그 말에 속아가서 갈아탔어요. 얼마나 내가 후회를 하고 비거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원금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죠. 맞죠? 원금도.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비거치예요. 다 원금과 이자가 같이 상환돼. 원금 이자에 대해서 모두 다 뭐한다? 상환액에 대해서 해주겠다. 몇 퍼센트? 40%. 입력 시 대출 기간. 자, 요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택자금 여기 보면 이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주택 차익금 원리금 산해. 자, 여기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주택 차익금. 이거지 보면 이해했죠? 원리금 이해했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뭐 한다? 상환한다. 칸이 요 칸도 있고 요 칸도 있죠. 요 칸은 이제 딴 데서 입력하는 거고. 대출 기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농협, 국민은행, 또 뭐 있죠? 경남은행, 이런 식으로. 이 대출 기간. 거주자는 누구죠? 엄마. 내가 전세 자금을 엄마한테 빌릴 수 있잖아. 엄마한테 빌린 거 넣어라 이 말이야. 넣으면 엄마가 아마 회초리 들고 오라 할 거예요. 엄마는 뭐죠?
그러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어서 받은 돈의 25%를 이자로 내야 되죠. 세금으로. 이해가십니까? 보통 넣는 일이 잘 없겠죠. 대출 기간 이외를 거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대출 기간에만 넣는 걸로 나옵니다. 아까 노란색은 제가 뭐라고 했죠? 노란색은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나와요. 뭐 상당히 많죠. 근데 요거랑 좀 다릅니다. 요거랑. 일단 위에는 요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딱 두 칸밖에 없어요. 두 칸 중에서 한 칸밖에 없어요. 딴 데 클릭해 볼게요. 요 칸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얘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그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기 넣으면 돼요. 조금 치사하게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에서 요걸 살짝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도 나는 원금하고 이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원금 100, 이자 10 이렇게 이해하면 나는 입력을 110이라고 입력해야 된다고. 요거 이해가죠? 원금 100, 이자 10 해서 입력은 110이라고 입력해야 돼. 이제 요런 거는 재미 안 나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고요. 국민주택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국민주택이란 이렇게 나오죠. 85제곱미터 25.7평이 요것이 뭐냐면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전용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파트가 요거라고 칠게요. 여기에 베란다 있죠. 베란다 있고 여기 주차장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뭐 빈 공간도 있고 베란다도 상당히 많죠. 베란다 뭐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전용 면적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있죠. 뭐 34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실제 34평은 얘 포함 34평이에요. 그래서 얘만을 따지면 상당히 적어져요. 우리 학원도 제가 지금 빌린 평수, 여기 임차 평수가 100평이 넘어요. 100평이 넘어요. 340 정도나. 그러니까 대개 100평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도면 그리면 100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도 저희가 이제 뭐 주차장 몇 대 곱하기 뭐 면적도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면적 있고 저 뒤에 계단 면적이 있고 다 포함하면 이제 그래 된다는 뜻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5.7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31평, 32평, 33평, 34평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주택. 그거를 할 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아파트 보면 이게 무슨 말 이게 베란다예요. 이해 가시죠? 베란다가 맞는 발코니가 맞는 말 같은데 베란다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는 전용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지. 여기 보이시네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죠. 이거 확장시키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맞죠? 추가요금 받죠. 추가요금 받습니다. 예, 뭐 다 이렇게 하면서 평수가 늘어났죠. 여기 보시죠? 원래는 베란다. 여기가 전용 면적. 여기 이해 가시죠? 여기가 전용 면적. 이렇게 이렇게 뭐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약간 평수가 많은 거를 임차했잖아요. 뭐 100평짜리를 임차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빌려야 되고 원금하고 이자를 둘 다 합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얼마라고 이야기 나오면 그 금액을 입력할 줄만 알면 돼요. 요건 또 어떻게 나온다고요?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알겠죠? 물론 거기 또 거주자에 입력하지 않겠죠? 대출 기간에 입력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특별공제 3.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자,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는 두 개 중에 하나. 아까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얘는 뭐냐면 일단 장기가 돼야 되고 장기니까 몇 년이다? 일단 10년이다. 그 다음 주택은 뭔지 아시겠죠? 주택 저당이라는 말이 뭐죠?
담보 잡혔다 이 말입니다. 차입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파트가 내 거다 이 말. 내 아파트 이해가시죠? 내 아파트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경우죠. 대부분 주택 살 때 다 대출해서 사죠. 대출해서 살 때 그때는 원금 안 줘요. 뭐만 해주죠? 이자만 줘요. 이자만. 그러니까 몇 퍼센트? 100%. 원리금 상환액은 40% 해주는 거고 얘는 원금은 안 되고 이자만 몇 퍼센트? 100%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에는 아까 했던 거 요거고요. 요번에 하는 것이 요 34번이죠. 만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해가시죠? 얘를 더블 클릭하니까 화면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는 일단 2011년 이전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맞죠? 그럼 이쪽으로 함축이 됩니다. 시험에는 함축이 되는데 외울 건 없고 찾아가시면 돼요. 돈을 빌렸는데 2015년 이후에 빌렸다면 일단 일로 오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냐 10에서 15년이냐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맞죠?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쪽이면 10년에서 15년이면 그냥 여기 적으시면 되고 맞죠? 15년 이상이면 이거 조금 고민해야 되죠. 고정과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이해가죠? 둘 다 요건에 만족하면 비읍 한쪽에만 요건이 만족하면 시읒 여기는 이해가죠? 나머지는 여기 시험에는 또 나머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는 결론은 뭐냐면 이만큼 많아도 함축은 딱 두 개 함축이 돼요. 과거 시험에는 여기 나왔어요.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금리가 고정인 거야. 금리가 고정인 거. 내가 만약에 3%대로 빌렸다면 3% 쭉 가는 거. 이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금리 이야기고 거치는 아까 요즘 세계는 다 비거치라고 했죠. 요즘 다 비거치니까 비거치는 거의 걸릴 거예요. 고정이면 이쪽으로 가고 고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변동에 비거치면 뭐 시옷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오하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서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위치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포. 일단 내용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는 세대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대원은 무주택자니까 또는 1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자기 집이 있어야 돈을 빌리지. 맞죠? 돈을 빌리려면 자기 집을 담보로 빌리는 거니까 세대주도 되고 주택이 없는 세대원도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시험에 국민주택이 몇 평이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안 나오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1월 1일입니다. 2001년 1월 1일, 2001년 1월 1일 날 뭐 하셨죠? 기억이 납니까? 2001년 1월 1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저는 2001년 1월 1일 군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계셨으면 군인 아저씨께 하면 그 사람이 저예요. 군인이었어요. 군인. 군인이어서 그때 제가 진급했어요. 중2로. 진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진급해가지고 아마 술이 떡이었던 그날이었을 겁니다. 2001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여러분, 저는 약간 왜 이런 생각 왜 하냐면, 연도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가끔씩 제가 그 연도로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때 내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혹시 시험 치러 가면 2010년 1월 1일 나오면 안 헷갈릴 거 아니야. 2010년하고 2001년은 다르잖아요. 일단, 맞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1, 3개를 뭐라고 하죠? 트리플 원이라고 하죠. 도박을 할 줄 알아야 대화가 되죠. A 4개를 뭐라고 하죠? A 포카라고 합니다. A 포카. A 2개를 뭐라고 하죠? A 원페어. 대화가 안 되네. 3개를 뭐라고 하냐면 트리플 A라고 합니다. 트리플 A. 트리플 1이라고 외우세요. 트리플 1인데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쪽에 1번, 요쪽에 2번이에요. 예, 법이 바뀌었어요. 개인연금 저축이 근데 시험은 2개 다 나와요. 시험은 2개 다 나와서
소득공제였다가 소득공제의 개인연금 저축이었다가 물론 이제 세액공제 중간에 바뀌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는 1번에 들어가는 즉 2001년 1월 1일 이전의 가입자는 소득공제고요. 2001년 1월 1일 이거 아니에요.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세액공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봐야 이게 이해가 가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개인연금 저축 있죠. 이분들의 지금 기준점으로 이쪽은 소득공제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은 2001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근데 오른쪽에 또 보시면 여기 연금저축이라고 있죠. 요거랑 요거랑 헷갈려요. 개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판가름 되는 거 아니에요. 연도로 따져야 돼요. 연도로. 그런데 연도가 만약에 문제가 안 나와. 그러면 둘 다 정답이 맞는데 그때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최근에 연금저축은 다 59번으로 들어가니까 세액공제. 그리고 제가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개인연금저축 여기거든요. 더블클릭이 아니라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이쪽에 몇 번이라 했죠? 1번. 이쪽에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있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1번 이거 보이십니까? 1번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제가 1번이라고 입력하고 납입금액 100 이렇게 넣고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얘를 2번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2번. 이렇게 바꿨어요. 맞죠? 2번으로 바꾸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없죠? 지금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01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1번,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2번.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0년도 10월 31일 이렇게 해놨어요. 2000년도 10월 31일. 그렇게 외울 필요 없지 뭐. 1년 1월 1일. 트리플 1. 알겠죠? 트리플 1이라고 또 뭐 2000년도 11월 1일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속으면 트리플 1은 111이에요. 알겠죠? 111 이후 가입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얘는 거의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주고 40%까지만 해줘요. 100만 원 가입하면 40%니까 40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죠. 200만 원 가입하면 80만 원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72만 원까지만 해줘요. 그래서 한도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일단 가입 금액의 15%를 세금을 공제해줘요. 그냥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금,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넣으면 세금이 15만 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15만 원 줄어든다는 말은 내가 불입한 돈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 85만 원은 내 돈으로 불입한 거고 15만 원은 세금으로 불입한 거예요. 밀고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한다면 15%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건 진짜 작은 거예요. 저는 얘는 100만 원 하면 소득공제 40%잖아요. 그 세금으로 다시 환산시켜줘야 되거든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5% 구간이라고 하면 세금 6만 원 돌려줘. 100만 원 넣어서 6만 원 돌려주는 거랑 100만 원 넣어서 15만 원 돌려주는 거. 몇 배나 차이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도도 72만 원이면 상당히 작게 해주는 거예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보험. 요즘 광고하던데 노란 우산 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노란 우산 공제 광고하죠. 과거에 광고도 안 했어요. 하려면 해라. 안 해도 상관없다.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뭐야? 혜택이 혜택. 숨겨진 혜택이에요. 노란 우산 공제는 일단 시험에는 안 나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사업자들에게는 제가 해라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저축성 공제입니다. 저축성 공제. 얘도 저축성 공제죠. 연금저축도 저축성 공제. 소상공인 부금도 저축성 공제죠. 근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혜택도 얘가 높고. 그래서 점점 국가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혜택을 없애고 있어요. 혜택을 없앤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까지 가입한 자에 한해서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적용해준다. 2019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 안 해주겠다 이 말이고요. 2019년 이전에 가입한 자는 계속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소득 공제할 게 없어요. 필요 경비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는데 이때 이전에 가입했으면 진짜 짱이었다. 이제 못해요. 이제 못해. 이런 것처럼 점점 업종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점 안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요거 만땅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땅 가입을 하고 있고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요.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있잖아. 그런 거고 대상은 사업자 그리고 법인 대표자도 해주고 있어요. 법인 대표자 있고 내용은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는 500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 이하인 자는 3,300만 원까지. 점점 혜택이 줄어들죠. 1억 넘어가면 200만 원밖에 해주지 않아요. 1억밖에 해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내가 소득금액 4천만 원 넘으면 300만 원만 불입하면 되고, 만약 1억 넘어가면 200만 원만 불입하고, 그 전이면 5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좋습니다. 500만 원의 정도의 느낌이 뭐냐면요. 인적 공제 150이죠. 인적 공제 3명 하고, 분야적 공제까지 하고. 그럼 500이죠. 맞죠?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이 엄청나게. 만약에 15% 구간이라고 하면 7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어요.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그런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여기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요겁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그렇습니다. 요거 상당하게 효자 노릇을 해주는 소득공제인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실무에서는 근로자들은 안 해줘요. 근로자 안 해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사업소득자와 법인대표자만 해주고 있다. 참고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얘는 중요하고요. 근데 이 실무랑 되게 괴리가 있어요. 왜 괴리가 있냐면 실무는 거의 자동으로 다 입력이 돼요. 물론 내가 걸러야 할 건 좀 걸러줘야 돼. 수동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무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어렵지 않고 마이크를 안 꽂고 있네.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잠시만. 일단은 우리 시험용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대도 직현신. 자, 전 뭘까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 들어보셨죠? 도서 및 문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까지. 요건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치려면. 전대도 직현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주무실 때 환청이 들릴 겁니다. 전대도 직현신. 아, 잘나고 하면 계속 들려. 전대도 직현신. 전통시장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요렇게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끊어도 돼요. 안 끊고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전대도 직현신. 전통시장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신에 적어야 돼? 전에 적어야 돼? 답은 전에 적어야 돼. 전이 우선순위가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시장에 가서 현금영수증 끊으면 현금영수증 칸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전통시장의 혜택이 더 높아요. 전대, 도직, 현신 이렇게 혜택이 달라요. 혜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험 칠 때는 이제 문제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사례를 넣어주고 내가 얘가 되니 안 되니 골라주고 걔를 해당 칸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블 클릭 딱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제가 불러드린 대로 전대도 직현시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내가 프로그램을 알았으면 그렇게 아니었을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외운 대로 여러분도 외우는 겁니다. 전대도 직현시 이렇게 봤어요. 전대도 직현시. 순서는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해당 칸에 넣는 것이 끝이에요. 우리 시험은. 컴퓨터가 알아서 40%, 뭐 30%, 25% 초과, 그러면 15% 다 적용해줘요. 내용상 설명 한번 해볼게요. 총급여액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있죠. 총급여액 안에는 비과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마이너스 비과세 분리과세를 뺀 것이 뭐냐면 총급여액이 돼요. 총급여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봉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도 빠져있고 비과세도 빠져있잖아요. 식대 빠져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빠져있고 다 빠져있는 그 금액이 총급여액. 이해가시죠? 아까 우리 몇 번이었죠? 21번이었죠. 21번 총급여액. 기억나죠? 총급여액.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총급여액. 여기가 총급여액. 이해가시죠? 여기 총급여액에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급여부터 상여, 직무 발령 보상금, 여기 16번 계에서, 맞죠? 여기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21번 총급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급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보다는 작아요. 일단은 그게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천이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 원에 일단 25%는 안 해줘요. 뭐 계산 방식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교양학습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에 25%는 해주잖아요. 계산기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3천만 원에 곱하기 25%니까 750만 원은 일단 안 해줘요. 750만 원은 일단 안 해줘요. 요까지 이해가십니까? 안 해줘요. 이해가요? 요거 일단 그러면 다시 여기 그냥 그려볼게요. 내 연봉이 1억이야. 일부러 좀 크게 해봤어요. 거기에 몇 퍼센트 안 해준다고? 25%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1억에 25%는 얼마죠? 2,500만 원은 안 해줘요. 이해갑니까? 안 해주는 구간 때문에 신용카드는 연봉 작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2,500만 원 썼다 가정할게요. 그럼 1억이 연봉인 사람은 하나도 혜택 못 봐요. 2,500만 원 안 해주니까. 그런데 연봉이 조금 작은 3천만 원은 1억에 상대적으로 750만 원만 안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 작은 사람들의 카드를 써라 라고 스태티스틱가 알려져 있어요. 참고입니다. 참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초과한 그 초과 금액이, 그럼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 썼냐면, 신용카드를 3천인데,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썼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신용카드가 2천만 원 중에서, 신용카드 쓴 구간이에요. 신용카드 2천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은 안 해줘요. 그럼 얼마 해주는 거죠? 1250만 원 해주는 거죠. 맞죠? 1250만 원에 얘가 만약에 전부 다 신용카드라면 15%까지만. 얘가 만약에 전부 다 전통시장이었다면 40%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15%하고 40%는 천지 차이죠. 이해가시죠? 15%와 30%도 천지 차이예요. 2배예요, 2배.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느 회식에 간 거야. 모임에 가서 친구들한테 10,000원씩 걷어가지고 10만 원을 밥값으로 내는데 내가 올해 요번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내 카드로 긁어야지 하고 내 카드로 10만 원 긁은 거예요. 이해가요? 더 현명한 방법은 그 10만 원을 현금영수증 끊는 것이 더 현명해요. 2배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공제를 2배 해주는 거죠. 2배. 그래서 더 현명한 방법은 현금영수증 끊다든지 직불카드 아시죠?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해요. 이 법이 이렇게 딱 바뀌고 나서 직불카드 발급률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통계적으로. 세금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쓰시는 거 할 줄 아시죠? 현금영수증 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제가 여기 그려놨는데, 뭐 보시면, 사례를, 아까 그림이랑 똑같죠? 그림이 똑같은데, 사례를 내가 5천만 원으로 해봤어요. 총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3천만 원 썼다라고 하면, 5천만 원에 25%, 요거의 25%예요. 요 25%인 1,250만 원 안 해주니까, 3천만 원에서 1,250만 원 빼고 나면, 1,750만 원 나와요. 여기에 우리 신용카드만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262만 5천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근데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까지라고. 3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던데 총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신용카드는 1억 썼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도 됩니다. 그래 썼다 하더라도 한도는 얼마까지만 해주겠다? 300만 원까지. 단 도서문화공원이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도를 조금 더 증액해줘요. 그래서 300이 넘는 경우도 조금 보일 겁니다. 금방 제가 설명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전대도 직현신에 해당하는 그 칸에 숫자를 넣는 것이 우리의 시험이에요. 상당히 간단하고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징,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과 직결입니다. 지금 혹시 잠이 오시는 분은 이제 얼음 장착시키세요. 잠을 딱 깨시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가 안 돼요. 형제 자매가 일단 인적 공제가 된다라면, 20세 이하든지, 형제 자매가 20세 이하일 수 있죠.
나는 지금 직장인인데, 내 동생은 뭐 고등학생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는 대학생이고.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는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안 되는 것이 신용카드 안 돼요. 요거 그림으로 외우세요. 신용카드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로 안 되는 거는 교육비 안 돼요. 자, 위로 안 되는 거는 교육비 안 돼요. 알겠죠? 예. 자, 내가 저 멀리서 만났어. 건널목 건너서 만났어. 건널목 건너편에 구원장이 서 있는 거야. 제가 옆으로 손 딱 뻗으면 이해해야 돼. 아, 신용카드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뭐죠? 교육비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신용카드 안 되고, 교육비 안 되고. 아시겠죠? 신용카드 안 되고, 교육비 안 되고. 박남정의 그거야? 네, 신용카드 안 되고, 교육비 안 되고. 알겠죠? 신용카드 안 되고, 교육비 안 되고. 우리는 액션을 조금 더 가미하는 게 좋아요. 액션을. 신용카드 안 되고, 교육비 안 되고. 아시겠죠? 교육비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치다가 3층에서 시험 치다가 너무 시험이 지루해가지고 창문을 봤는데 부원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 교육비 안 되는구나. 신 안 되고 교 안 되고 신 안 되고 교 안 되고. 아시겠죠? 신 안 되고 교 안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 계속 잊어버려요. 시험장에 가서 계속 잊어버려요. 신용카드는 옆으로 안 돼요. 옆으로가 배우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 안 돼요. 형제 자매 안 돼요. 나이를 안 보는 놈이에요. 나이를 안 보는 놈이 신의 교기예요. 신의 교기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이거 좀 외웁시다. 신의 교기. 의료비는, 그러니까 나이가 2번이잖아요. 1번, 2번, 3번일 때 신용카드 의료비, 관계는 다 봐요. 이해가시죠? 관계는 다 보는데 나이를 다 안 봐요. 신의 교기는 나이를 안 봐요. 근데 의료비는 소득도 안 봐요. 이렇게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의료비가 상당히 혜택이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의료비는 상당히 혜택이 좋고 일단 우리는 신의 교기 알겠죠? 신의 교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고요. 의교기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신의 교기 걸어다니면서 계속 외워보세요. 신의 교기 이렇게 외워놓으면 조금 좋은 부분. 신의 교기 발음이 안 좋네. 신의 교기는 일단 나이를 보지 않는다. 알겠죠? 신의 교기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살짝 안 배웠지만 내 자녀의 대학생인데 나이가 25살이야. 25살이면 내 자녀가 썼던 신용카드로 소득공제할 수 있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나이 안 본다고. 내 자녀 대학생이니까 관계 안에 들어왔고 소득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 있으면 안 되고 소득 없다고 가정하고 교육비 공제가 된다. 이해가죠? 나이를 보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이가 58세야. 근데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서 기부를 하셨어. 그 기부금 세액공제 될까?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물론 소득 있으면 안 돼요. 소득 있으면 안 되고 나이만 안 봐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살아가면서 꿀팁이에요. 꿀팁. 맞죠?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죠.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정말 너무 중요한 페이지죠.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못 해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시험 칠 때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신용카드를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제의 신용카드가 1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걸러낼 수 있죠. 형제 안 되니까 얘를 입력하면 안 되겠지. 이해가죠?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사례를 내줘요. 형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가시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59세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어머니께서 현금 영수증을 터왔다. 이거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품목을 조금 정해줘야 돼요. 품목.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살 때 신용카드 긁었어. 소득공제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요런 거. 외국에 가서 신용카드 긁었어. 소득공제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이런 거. 세금 내는데 신용카드를 긁었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거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거 외우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생각을 좀 틀어볼게요. 외우지 말고. 왜 소득공제지? 왜 해주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신용카드 회사는 결탁했나? 국가가?
왜 해주지? 내용은 그것 때문에 해줍니다. 매출 파악입니다. 매출 파악. 매출 파악을 왜 하려 하죠? 정답입니다. 세금 거두려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건을 사고 만약에 그 A라는 업체가 매출을 속이려고 저 현금으로 하시면 몇 퍼센트 싸게 해줄게요. 한번 들어봤죠? 싸게 해주면 A가 바보예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뭐 하려고 할인해줘요.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A가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고객은 또 좋죠. 싸게 해줬으니까. 누가 지금 불리한 거죠? 국가가 불리한 거지.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은데 국가가 뭘 못 걷는 거죠? 세금을 못 걷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제한을 거는 거죠. 그러면 현금융성 해주면 하면 몇 퍼센트 세금 돌려줄게. 그렇게 옵션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신용카드, 현금융성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매출 파악해서 세금을 거둘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외국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었어. 외국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었어. 그러면 국가가 그 외국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서 그 외국 회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죠? 안 해줘요. 외국에서 신용카드 긁은 건 안 해줘요. 두 번째, 세금을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요즘 그럴 수 있죠? 세금을 신용카드로 긁으면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국가잖아요. 국가의 매출 파악 뭐 하려고 해요? 안 해줘요. 이해갑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사면 일단은 내 거라는 찜을 해야 돼요. 내 거라는 찜. 여러분들 볼펜 사면 볼펜 내 거라고 찜하는 행동 해요? 이름 붙이는 거 외에는 뭐 할 거 없잖아요. 맞죠? 이름 안 붙이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줍는 사람 임자지 뭐 이렇게 사는데 왜 자동차는 줍는 사람 임자가 아니죠? 내 거라고 찜했거든. 누구에게? 국가에게 취등록세를 내고 이 차 내 차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등록해버렸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아무나 그 차를 들고 가면 불법이에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찜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취등록세가 다 내줘서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찜한 거는 이미 국가가 거기 매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얼마짜리를 너가 샀구나 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 거 신용카드 안 해줘요. 소득공제 안 해줘요. 대충 이해가셨어요? 대충만 하고 가야지. 외울 수가 없어요.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뭐 신용카드 긁은 거, 뭐 여권 발급 이런 거 해보셨죠? 여권 발급 또는 뭐 공영주차장 요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 거 안 해줘요. 매출 파악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 보험, 증권, 상품권 같은 것 구입에 대해서도 안 해줘요. 이거는 돈이니까 매출이 아니니까 이해하시죠? 매출이 아닌데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나 유치원은 사실상 국가가 거의 장악하고 있죠. 이 부분 또 안 해줍니다.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 안 되고요. 외국에서 하는 거 안 돼요. 외국에서 되는 건 유일하게 교육비만 됩니다. 교육비. 외국에 쓰는 교육비. 우리 둘째 딸이 첫 번째 어디 학교 갈 거야? 하버드 이래. 다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디로 바뀌죠? 서울대로 바뀌죠. 서울대 바뀌고 나면 뭐라죠? 지방대로 바뀌죠. 지방대 바뀌고 나면 굳이 대학 가야 되나? 농담이고 여기 하버드 됩니다. 결론적으로 알겠죠? 하버드. 우리 딸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중간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서울 가야 되나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첫째 딸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고 점점 마음을 내려놓고 있죠. 우리 다 어릴 때 그랬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너 어디 갈 거야? 하버드 기억납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교육비면 돼요. 그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외국에서 병원비 쓰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 가서 병원비 쓰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병원비도 안 해주고 신용카드도 안 해주고 이해가시죠? 신용카드는 매출 파악용이다. 약간 그렇게 마음을 좀 넣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대빵 중요함. 형제 자매 안 돼. 옆으로 안 돼요. 옆으로 안 돼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이를 보지 않고. 그 다음 요거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요거 좀 암기 좀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서 걸러야 되니까. 조금 더 볼게요. 좀 더 있네요.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 다 이게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맞죠? 국가가 부과하는 거 안 되고 요게 조금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 됩니까? 내가 병원에서 10만 원 썼다 가정할게요. 병원에서 10만 원 쓰면 의료비 세액공제 됩니까? 되죠. 병원 의료비가 그럴 때 쓰라고 세액공제인데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됩니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중복공제라고 하죠. 중복공제가 됩니다. 중복공제. 왜 되냐고요? 의료비는 의료비니까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는 병원장이 개인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병원장이 개인이니까 개인의 또 매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는 거예요. 별개인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신용카드 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해주고 알겠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이건 저축이라서 안 되고요. 손해보험료는 아직 그 경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일단 안 된다고 조금 보시고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뭐 다 안 됩니다. 단 사설 학원비가 어디예요? 우리 학원이죠. 우리 학원의 매출 파악 국가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신용카드 긁는 거는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 뭐 전화 다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안 돼요. 이 아파트 관리비는 매출 파악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텔레비전 시청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도로 통행도 안 돼요. 이게 매출 파악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텔레비전 시청 같은 거는 말고 종합 유선 방송은 사회사잖아요. 맞죠? 이런 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고 일단 안 해주고 있고 도로 통행료는 국가가 운영하죠. 맞죠?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해주는 건 일단 안 되고 전화료 안 해주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료나 유선 방송 같은 것들 일단 안 해준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십니까? 여기 빨간색. 이거 책질하세요. 시험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자, 또 있네요. 상품권, 유가증권 아까 안내했죠? 조금 중복적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부동산, 골프회원 안 됩니다. 요거 좀 별표. 법이 좀 바뀌었어요. 취등록세 안 된다 했잖아요. 취등록세 재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고 자동차는 구입 금액의 10%는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요게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 되는 것 4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 되는 4가지. 자동으로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것. 즉 시험 칠 때 틀릴 수 있는 거. 이해가시죠? 자동으로 안 해주는 4가지. 4가지 중에 하나가 얘예요.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 1000만 원짜리를 샀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 줘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10%를 외워주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 4가지 중에서 요거 나옵니다. 사실은 5가지인데 1가지는 제가 뺐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알겠죠? 10%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신용카드 안 된다 했죠? 안 된다고 했고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게 못 외우니까 감으로 가는 겁니다. 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여권 지급, 발급, 공영주차장, 휴양림 이용. 울산의 휴양림에 좀 좋은 데가 이파선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가? 이파선 되게 괜찮아요. 15,000원인가? 하룻밤을 잘 수 있습니다. 되게 시설도 괜찮고, 또 뭐로 지정돼가지고, 사실 상당히 괜찮아요. 휴양림 같은 데 가보셨죠? 여름에 휴양림 가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승용차 이렇게 있고, 세우고, 여기 승용차 옆에 이렇게 천막 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오토 캠프라나? 대화가 안 되네요. 요거는 2만원인가 그렇고요. 요거는 2만원 그렇고, 데크 알죠? 데크. 데크에 번호가 있어요. 뭐 101번, 뭐 102번에서. 이파산에 저기 구영리 쪽에 있습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요거는 15,000원. 그때 이랬는데 요즘에 제가 안 가서 코로나 이후로 안 갔는데 그거 있어요. 기차 타고 올라가는 거 말하죠?
산에 다 이렇게 기차 이렇게 다니는 거. 어? 그런 나라 아닌데. 무슨, 모노레일. 모노레일. 그래서 저기 위에 이렇게 데크 있는 데는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고 이래요. 단 화장실은 걸어서 내려왔어. 농담이고 중간에 화장실 뭐 있고 오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 참 괜찮다고요. 휴양림 이용료 아시겠죠? 휴양림 이용료도 소득공제 안 해줘요. 아시겠죠? 금액 되게 싸요. 거의 거저예요. 제가 봤을 때 거저. 요거 좀 꼭 요거 두 개 기억. 빨간색 칠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빨간색, 여러분들 딱 눈치껏, 이 양반이 지금 빨간색 색칠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뭔지 알죠? CO.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또 있네. 차입금 이자 상한에 증권거래 수수료, 금융보험용역에 관련된 거, 수수료 보증료, 이와 비슷한 대가 안 해주고,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신용카드를 긁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정당에 기부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긁었다. 아마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정치자금 기부금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해가시죠? 훨씬 유리하면. 얘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해주겠다. 얘는 중복으로 해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요건에 대해서. 안 되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매출 파악의 의미가 아니라 기부 좀 해라 이 말이죠. 정치자금이라도 좀 기부 좀 하세요. 소득공제 해줄게요. 이런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출 파악은 조금 의미가 없는 거고요.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세액공제가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월세 소득자들, 즉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세금 때리기 시작했죠. 맞죠? 월세 세액공제, 세금 돌려주겠다. 이거를 신용카드로 만약에 긁었다. 그러면 택일. 당연히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얘가 훨씬 좋고, 요거도 조금 다른 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선택하면 바보죠, 바보. 그런데 어떠한 요건으로 요거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위에 거 선택하시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 해줄 테니까 월세 좀 알려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신용카드 체크포인트.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2번을 보지 않습니다. 자, 2번을 보지 않는 게 뭐였냐면 신의교기. 기억나죠? 신의교기.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냥 느낌이라. 신의교기. 전대도 뒤에가 아직 안 나오네요. 전대도 하면 여러분들 직현신. 다음에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전대도 이렇게 인사하면 답할 때 직현신. 자, 형제 자매 옆으로 안 된다. 알겠죠? 옆으로 안 된다. 위로 안 되는 거는? 교육비. 봐. 벌써 공부하고 있잖아. 잘 되잖아. 자, 무기명 선불카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대말은 이제 기명 선불카드인데, 기명, 무기명 차이인데, 기프트 카드 받으셨죠? 기프트 카드에 보면 10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긁으면 소득공제 안 돼요. 근데 소득공제 하려면, 기프트 카드 뒤에 보면, 어디 사이트 가서 네 전화번호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든지 아니면 긁을 때 현금에서 신청하든지 하면 그건 또 돼요. 그러니까 기명으로 바꾸면 돼요. 아시겠죠? 무기명 선불카드는 일단 안 되고 이게 이제 기프트 카드예요. 위장 가매장 거래라는 것이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드라마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장동건하고 남자 4명 나오는 게 있는데 신사의 풍경에 보면 바람둥이 하나 있잖아. 바람둥이가 맨날 와이프한테 맨날 맞아 죽잖아요. 왜 맞으냐면, 야, 김밥 나라가 무슨 100만원어치 샀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위장 가맹점이에요. 이게 술집인데, 가맹 이름을 김밥 나라로 만든 거야. 그럼 술집 이름은 김밥 나라로 할 수 있지, 뭐. 맞죠? 술집 이름 자체가 다빠회계 컴퓨터 학원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업인데 가끔씩 이렇게 광고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알겠죠? 술집인데 주유소라고 돼 있는 거야. 맞죠? 실제 이름이 주유소일 수도 있지 뭐. 근데 안 해주겠다 이 말이고. 기본공제는 다른 사람이 받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옛날에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안 중요해. 알겠죠? 크게 안 중요합니다.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해주는 쪽이야. 우리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에 대한 출연금, 약간 기부금, 그런 거는 소득공제 해주겠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거는 찬성이다. 국가에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시험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칭찬해 주는 거죠. 맞죠?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장기 주식형 저축소득공제는 옛날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04년도인가? 펀드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저축이라는 개념이었지, 펀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펀드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은 걸 펀드라고 해요. 기금이라고 하는데, 펀드가 존재할 때 사람들이 니도 내라 전부 다 펀드에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 시대에 2004년도에 이머징 펀드, 중국 펀드, 뭐 해외 펀드 하면서 펀드가 막 하다가 펀드 회사인 요즘도 좀 그렇죠. 요즘보다 더 심했어요. 요즘에 은행의 돈이 주식 증권회사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시대에는 그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주택까지 막 다 담보해가지고 다 펀드를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펀드가 돈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2004년도가 주택 미국 그거 뭐지? 용어도 기억 안 나요. 리먼 브라더스인가 그거 터지고 나서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요렇게 딱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살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사태 되게 한 번씩 일어나요, 한 번씩.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는 신용카드가 이런 대란이 한번 일어났어요. 신용카드를 막 발급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됐고.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나온 법이에요, 이게 그때 야 펀드 있잖아 계속적으로 돈을 넣으면 그래서 코스팅 에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괜찮아지니까 계속 가입해라 절대 해지하지 말고 3년 이상 혹시 가입하면 소득 공개해줄게 이런 제도였어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공제의 한도 요거 숫자만 외우세요. 2,500만 원. 종합소득 공제라는 것 자체가 바가지로 퍼내는 거잖아요. 퍼내는 건데 인적 공제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공제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전에 있는 그 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뭐 이런 것들은 다 퍼서 2,500만 원 이상은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시험에는 그냥 2,500만 원 자체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한 사람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상 하나의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 규제. 종합소득 공제하지 않는 친구들은 분리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근로소득이니까 뭐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많이 봤겠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요것만 해줍니다. 본인 150만 원과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 딱 해줍니다. 이거 끝. 되시겠죠? 끝. 결론적으로는 세금 많이 개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 시기에 내가 뭐 해외 출장 나가서 뭐 못했다든지, 그때 하필이면 공인인증서가 뭐 안 됐다든지, 만료가 돼서 못했다든지, 요즘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좀 그 체계가 좀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간편 로그인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인증 지갑으로 로그인이 되고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좀 바뀌었고요. 어쨌든 본인 150만 원과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 요것만 해준다. 얘가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 뭐였냐면 종합소득 공제 요 4가지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액공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바이벌 하는 것 같은데 종합소득 공제 소득공제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액공제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요.